경기 지연의 유일한 판단자는 심판이기 때문에 규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양발 일부분이 클리어를 치고 있는 와중에 셔틀이 앞에 들어왔어요. 네트 바로 아래. 그럼 사실 플레이는 직접적인 방해는 없다 하더라도 자, 이제 수업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질문 몇 가지 받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부터 되게 추상적인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거 한 가지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경기 지연에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경기 지연의 유일한 판단자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서비스 몇 초까지 돼요? 뭐 몇 초 이상 하면 폴트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도 있고 경기 중간에 땀 닦으러 가는 거가 언제는 되고 또 언제는 안 되고 뭐 이런 질문들도 하는데 경기 지연의 유일한 판단은 심판이라는 거 그거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심판이 유일한 판단자라고 해서 권위적이거나 경기를 통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그 기준을 가지고서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지연을 관리를 할 때 너무 통제적이거나 아니면은 엄격하게 하는 심판들도 있지만 심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마다 다 성격도 다르고 뭐 이런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어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물리적인 시간은 없다. 그래서 그게 어떠한 지연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 뭐 5초 이상 지나서 폴트해요? 5초 이내에 서비스 넣으세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셔틀콕이 상대방 코트에 떨어진 후 라켓이 네트에 닿으면 네트 터치 폴트인가요? 이 셔틀콕이 상대방 코트에 떨어진 후 셔틀이 표면에 맞았느냐 맞지 않았느냐 요걸로 판정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표면에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네트를 터치한다면 예, 그쵸. 근데 셔틀이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 네트를 건드는 건 폴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간혹 보면 그 규정집에 있는 용어들이 이게 우리가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만큼 쉽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서비스 시 바닥에서부터 몇 센티라고 나와 있으나 이 몇 센티는 1.15 미터 아래에 셔틀 전체가 있어야 합니다. 동호인들이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규정 9.1.6에 보면 서비스를 할 때 셔틀 전체가 1.15m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서비스 저지와 높이를 잴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명확하게 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서비스 저지가 없고 그리고 디바이스가 없는 경우에는 예전 규정을 따르는데 예전 규정에는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허리 밑에서 넣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허리가 도대체 어디인가요? 이 허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뭐냐면 마지막 갈비뼈입니다. 마지막 갈비뼈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차렷한 상태에 팔꿈치 오는 높이가 대략적인 마지막 갈비뼈 높이예요. 이 아래에서 서비스를 해야 올바른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동호인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라켓 헤드가 셔틀을 치는 순간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예전 규정을 따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은 1.15m 아래에서 라켓이 어떤 모양으로 서브를 넣던 이 아래에서만 셔틀이 행해지면 되는데 이 서비스 저지가 없고 디바이스가 없는 경우에서는 라켓 헤드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넣어야 올바른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타격을 하면 폴트인 거죠. 네, 그쵸. 라켓이 올라간다면. 그림이 개발이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 스핀 서브가 현재 금지되어 있는데 반바퀴는 가능한지 한 바퀴까지 가능한지 금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라는 거는 지금 파리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까지 이 스핀 서브를 금지하고 이 추후에는 아마 논의를 할 거예요. 이 서비스를 계속 금지를 할 건지 아니면은 풀어줄 건지. 그래서 이거는 반바퀴 안 돼요. 반바퀴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한 바퀴도 안 되겠죠. 스핀 서브의 정의가 뭐냐면 이 공을 잡았을 때 저희가 셔틀을 보통 이런 식으로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게 되겠죠. 근데 보통은 거의 날개 부분을 잡고 하십니다. 근데 이 스핀 서브를 넣으려면 이렇게 움켜쥐고 셔틀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스핀 서브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을 놓는 순간 스핀을 주면 이게 스핀 서브로 간주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셔틀을 잡은 상태에서 놓고 라켓으로 스핀 놓는 거는 스핀 서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신다면 놓는 순간 회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런 논의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게 규정에 명시가 돼 있는 게 안 된다. 네. 릴리즈 하는 순간에 네. 스핀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최초의 접촉점이 깃털이 아니면 되고 베이스면 되고 스핀을 추가하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서브로 간주가 됩니다. 서비스를 넣을 때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면 폴트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움직이는 거의 개념을 한번 잡아보고 갑시다. 규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양발 일부분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상체는 움직여도 되는 걸까요? 그럼 막 상대방을 혼란시키기 위한 이런 동작들도 해도 되는 걸까요? 뭐 간혹 가다 선수들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약간 계속 흔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발이 일부분이 고정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타트 자세를 하기 위해서 발을 이렇게 들 수가 있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뒤꿈치를 이렇게 드는, 그렇지만 발이 계속 움직이거나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똥매너. 그거는 상대를 모욕적이게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연장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배드민턴 규칙이 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법이라는 단어인데, 죄를 지었거나 할 때도 판사마다 형량이 달라지고 판정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배드민턴 심판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그 현장에서 즉시 판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빠른 판정이 중요한 거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바뀌면 안 되지만 행동 관련해서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판정이랑 별개이지만 제가 또 라떼는 제 선수일 때 이용해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심판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에 들어갈 때 유난히 웃으면서 인사를 잘 한다던가 심판 말에 잘 듣는다거나 하면 관대한 판정을 내린다라기보다는 뭔가 더 잘 봐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되죠. 랠리 도중 옆 코트에서 셔틀콕이 들어왔을 때 게임 중지에 관한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셔틀이 들어오면 무조건적으로 렛을 판정해야 할까요? 왜 아니라고? 흐름이? 코트로 셔틀이 들어오면 무조건적으로 렛을 판정을 하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수가 이 셔틀콕이 들어왔는데도 경기를 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거나 경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라고 심판이 판단을 하면 렛을 선언하지 않고 경기를 하는데요. 심판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경기 전에 뭐 선수들끼리 구두로 합의를 할 수 있어요. 셔틀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 렛 하자. 뭐 아니면은 어디에 들어오든 렛 안 하고 그냥 하자. 라고 이제 정해놓고 한다면 조금 시시비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규정에 나와 있어요. 심판이 없는 경우에는 선수가 렛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잠깐만. 일단 원더플레이 구독자님들께서는 용어부터 좀 바르게 알고 가실게요. 콕은 아닙니다. 셔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셔틀 또는 셔틀콕이라고 하시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옆 코트에서 셔틀이 날아 들어왔을 때 경기 규정 14번이에요. 로우 14번. 14번인데 렛은 엄파이어가 선언을 경기 중단을 위해서 선언할 수 있고 엄파이어가 없다면 선수들이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박은혜 심판이 설명을 해줬지만 셔틀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렛을 선언하고 무효 처리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방해를 받았을 때, 그 방해라는 거는 앞에서 플레이하고 있는데 앞에서 들어왔을 때 이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클리어를 치고 있는 와중에 셔틀이 앞에 들어왔어요. 네트 바로 아래. 그럼 사실 플레이는 직접적인 방해는 없다 하더라도 선수가 이거를 인지를 하고 심판의 눈치를 보게 되겠죠. 언제 렛을 콜해 주려나? 그 자체가 방해입니다. 그럴 때는 즉시 렛을 선언해줘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렛이 선언되지 않는다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먼 쪽 사이드에서 하고 있는데 이쪽에 찬스볼이 떴습니다. 이쪽 선수가 스매시 때리면 끝나는 경우인데
여기 들어왔어요. 그럼 사실 방해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엄파이어가 선언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 선수에게는 이제 한 점을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선언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앞에서 헤어핀 하고 있는데 뒤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양쪽 선수 다 인지 못하고 경기에 전혀 방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순간에도 헤어핀 하다가 언더로 띄우면은 그 즉시 넷을 선언해야 되고, 왜냐면은 이거를 선수가 물러나다가 밟고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셔틀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순간의 랠리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엄파이어가. 심판이 없는 경우에 선수들이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수들이 선언했다라는 상황 자체가 이 코트 안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셔틀이 들어온 거를 인지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잠깐만 하고 이제 셔틀을 빼고서,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선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심판 입에서 중단, 렛 콜이 나오기 전까지는 끝까지 그 랠리를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푸시를 했는데 상대가 라켓을 들고 블로킹 했을 경우 튕겨나온 공은 반칙인가요? 어떤 규정을 적용을 하냐면 상대 선수를 스트로크를 할 때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이 치려고 하고 나서 라켓을 들었는데 뭐 재수가 좋아서 얻어 걸려서 넘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반칙이 되지 않고요. 기준을 잘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반칙이다 아니다라는 판정을 정확하게 내리실 수 있습니다. Wow. No, he got it back.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궁금하시면 저희 대한배드민턴 협회 규정집이 있습니다. 규정집을 살짝 보시면 조금 명확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전달받아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